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12월에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야. 지금 이제 유동성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QT 종료까지 선언이 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요, 슈퍼위크에 버금가는 한 주였죠. FOMC 회의가 있었고요. 또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장기국채와 금, 그리고 월배당 ETF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이처럼 상승을 해줬고요. 금은 지난주에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다행히도 이번 주에는 하락이 조금 멈춰준 상황이에요. 주식은 이제 지금 계속 오르다가 최근 이틀 정도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 하락을 해주다가 지금 매파적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아서 한 4.07%로 마감을 한 상황이에요. 연준에서 이번 주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시장금리가 소폭 올라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시장금리가 올랐던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이유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은 이제 이미 시장금리에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건데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도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12월에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야. 즉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금리가 지금 4% 위로 다시 올라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금리가 그렇게 많이 치솟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갈까라고 고민해 볼 때는 제가 4.2%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한번 들어가 볼까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한번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은 드렸는데, 자, 지금은 여전히 관망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여전히 기준금리가 조금 더 인하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자주 참고하던 S&P에도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이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고는 있지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 장관이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29일에 경주 에이펙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 옆에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있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베센트 장관은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만찬 자리에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베센트 장관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 새벽에 FOMC가 있었잖아요. 베센트 장관이 한국에 머무르면서 이제 한마디를 했다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X에 올린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거는 잘했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끝났는데도 12월에 또 내릴지 고민하는 듯한 태도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준의 예측 모델은 완전히 고장이 났으며 이제는 이제 연준을 뜯어고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베센트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연준의 리더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미국의 장기국채에 투자하면서는 항상 이 점을 기억하고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금리가 3%대로 아예 한 단계 내려오려면 지금 미국 경제에 뭔가 충격이 있어야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이제 여러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나서 이제 여러 보고서, 이제 특히 고용 보고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실업률이 조금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는 바로 3%대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을 투자할 때는 경제가 좋아라 지수가 좋아라 해야 되지만, 또 미국의 장기국채에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올 때 미국의 장기국채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경제가 좋을 때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경제가 나쁠 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두 자산 모두 담고 있는 방법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상대로 지난 FOMC에서 이제 연준이 12월 1일부터 QT를 끝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 그래프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자산의 규모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산이 는다는 것은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주면서 그만큼 돈을 시장에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유동성이 시장에 조금 더 공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 QT를 통해서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축소를 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 QT를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준이 QT 기간에 그렇다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는 시기에는요, 아무래도 유동성에 좀 더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QT를 해왔던 것이 이제 유동성 감소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최소 QT를 종료하는 것은 유동성 증가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이렇게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는 QT를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요. M2와 이제 나스닥 주가 지수의 매년 증감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증가가 될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더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유동성 M2 증감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에 맞춰서 나스닥의 매년 증감률도 이렇게 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제 유동성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QT 종료까지 선언이 되다 보니까 QT 종료는 유동성의 증가에 플러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아직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기라는 겁니다. 거기다 경제지표까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기 전에는 계속 경제지표가 또 좋았어요. 아까 제가 채권을 말씀드릴 때는 셧다운 후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은 이제 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좋다면은 주식이 올라갈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놔서 그 2007년 8년에 제가 버블장과 그 버블장이 무너지는 거를 직접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또 저의 편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 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지 마시고 계속 롱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금의 주요한 지지선이 4050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4050을 이렇게 뚫고 내려왔고요. 4050 뚫고 내려오고 지금 이제 3900 정도의 지금 지지가 걸린 것 같은데 3900에서 지금 40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이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4050을 다시 뚫어주면은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뚫고 가려면요, 이 매크로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자산 측면에서 무슨 이슈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뚫고 올라갈 만한 요인이요, 물가 상승 없이 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을 때, 또 아니면은 이제 뭔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게 나와서 또 금리 인하가 또 계속 지속될 것 같을 때 이렇게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전쟁 이슈가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이 부분도 이제 뭔가 충격이 있으면 금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 휴전으로 이제 이 재료는 금값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뭔가 다른 관세 불안이 나왔다, 그러면 또 이 금값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요, 갑자기 물가가 높게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면은 금값은 이제 여기서 한 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동성 큰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의견이 공존을 하잖아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공존을 하는데 이거를 딱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해법들이 바로 분할 매수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부터 금에 분할 매수를 조금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30% 정도씩 해서 나눠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연준이 이번 주에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은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금리 인하 발표를 했을 때 시장 금리는 별 영향이 없었고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이제 금리가 지금 소폭 상승을 해준 상황입니다. 자, 내년에 이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떨어지려면은 좀 아무래도 지표가 좀 악화돼서 나와야지 이 국채 금리가 추가로 하락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12월 1일부터 QT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자, 이 QT 자체가 유동성을 감소시키진 않지만 QT 종료는 유동성 증가에 플러스되는 요인이다라고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의 증가는 주가 상승의 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값은요, 하단 확인을 1차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오를 요인, 떨어질 요인이 많이 있지만 오를 요인도 있고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3분의 1씩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매크로 영상에서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주 영상에서도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또 제 멤버십과 월배당 ETF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